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세무 2급의 90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709페이지를 가주시고요. 자, 얘도 90회 기출도 뭐 54%, 세무 2급이 그렇게 합격률이 전년도 대비 많이 높았던 편이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변형되는 부분들도 잘 고려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인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자산하고 부채는 유동성을 가지고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워야 하죠.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현금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가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모든 재무제표의 요소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수익과 비용도 자본금은 액면이죠. 주식수,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법정 자본금으로 구분합니다. 1번의 틀린 설명은 2번이고요. 물가가 하락할 때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가가 하락하면 원래는 이렇게 물가가 대부분 상승하죠. 이렇게 상승하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오는 건 후입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건 높은 단가지만 얘를 먼저 파는 걸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처리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가장 예전에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판매하는 선입이 이제는 높은 단가가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가정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상승할 때 가장 이익이 크게 나는 게 선입이니까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이익은 가장 적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건 취득이랑 관계 없는 게 납이겠죠. 취득이랑 관계 있으면 취득세, 자본화 대상 비용, 건설 중인 자산, 설계랑 관련된 건 설계 비용, 자산의 원가.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팔아먹기 전까지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그 재산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거지 취득 시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세금 중에서 취득할 때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취득세고, 그리고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늘상 언제나 포함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19년도 1월 1일에 발행을 했대요. 사채를. 그리고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을 하는데 다음 중에 설명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자, 요 문제를요, 요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1일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면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낮죠. 낮으면 내가 낮으니까 할인 발행되는 거예요. 발행가액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처음에 발행했을 때 사채는 만기 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이고요. 그리고 뭐 돈 받은 금액이 92669가 될 거고, 할인만 적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92669 빼기 10, 7331 이렇게 잡았겠죠. 이게 19년도 1월 1일에. 그럼 이게 지금 만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19년도 12월 말에 한번 상각을 하고, 2020년도 12월 말일에 상각을 하고, 그리고 2021년도 12월 말일에 마지막 상각하면서 갚는 거네. 만기가 되는 거니까 3년 뒤에. 자,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19년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작다. 당연하네. 액면은 10이고 장부는 얘가 있을 테니까. 왜 이렇게 잡냐면 사채가 장부상에 이제 10이 들어가면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걸 차감한 걸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건 액면가액, 요건 장부가액.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19년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우리가 이렇게 발행을 하면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지만, 상각은 하더라도 매년 지급하는 현금 이자 지급액은 매년 동일한 거예요. 8,000원씩. 근데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매년 다르죠. 왜냐하면 8,000원만 이자 비용이 아니라 먼저 지급한 이자가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이자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인 발행 자금이 상각되는 금액만큼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는 이자 8,000원은 정확한 설명이고요. 21년도 말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제로가 된다. 21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3년 동안 생각하면 할인 발행 차금은 빵 되고요. 액면가액 10만 원 남고요. 만기 때 상환하고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맞네요. 이것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년 요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겠죠. 그게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는 과정이에요. 틀린 설명으로는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이제 할인을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잠깐 바꿔볼게요. 이게 할증이 되잖아요. 그럼 할증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반대죠. 하체는 사채가 10이다. 액면이. 근데 현금으로 더 많이 받은 거죠. 먼저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중에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금이 사채가 10만 원에 발행됐대. 인기가 좋아. 12만 원. 그럼 차이 나는 요 금액을 우리가 이제 할증이라고 부르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죽는 거야, 얘도. 할증이. 할증은 대변에 있고요. 그 미리 인식한 걸 선수 수익이라는 개념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이 죽어요. 그런데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8,000원이라고 하면 매년 똑같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할증 발행 차금 매년 죽을 때 매년 죽는 걸 상각이라 부르는데 할증 발행 차금도 매년 상각하는 금액은 매년 증가해요. 할증은 매년 증가해요. 근데 지급하는 이자는 현금 이자는 동일합니다. 그럼 전체 8,000원 중에 할증 발행 차금이 증가될 때마다 차변에 그 남은 잔액인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감소하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증 발행 차금이든 할인 발행 차금이든 매년 상가액은 언제나 점차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 외우세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가액은 둘 다 매년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죽으면서 이자 비용으로 업되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했을 때는 그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뭔가 예제가 나왔을 때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5번에 재화를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매번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재화라는 거는 그 소유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으면 판매한 거 아니에요. 구매자에게 가야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면 그때야 비로소 아유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맞는 설명이니까 쭉 한번 훑어보시고 6번 문제 2021년도에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이제 할 수 있겠죠. T자 계정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제공품 T자 계정, 제품 T자 계정 그린 다음에 제공품 기초, 제공품 기말, 기초, 기말 넣고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넣은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를 이쪽에 넣고 나서 마감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넘기고 합쳐서 얘를 빼면 매출원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언제나 똑같이 앞에 관련된 문제 있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연계해서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자,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 관리 면적은 면적 어때요? 괜찮죠? 검사랑 관계가 있죠. 인과관계 찾는 거예요. 노무관리. 아무래도 노무관리는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종업원수가 많으면 노무관리도 많이 들어갔겠지. 근데 구매하는 부문이 기계시간을 가지고 원가를 발분하는 건 좀 약간 인과관계가 아주 많이 매칭되진 않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부서는 구매 횟수라든지 주문 양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계시간은 너무 약간 인과관계가 너무 많이 괴리감이 있는 기준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과소배부를 했대. 결국은 뭐냐면 나보고 이거 구하래.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차이를 물어보래요.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정배부를 하고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걸 인식하는데 배부 차이가 200이었고 200이 얘가 과소였대. 그럼 얘가 많았다는 뜻인 거네. 됐죠? 자, 이 예정배부를 알아내기만 하면 실제 금액은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5,000원이고요. 실제로 작업시간은 1,000시간이었대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500만 원을 미리 예정배부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정배부가 더 과소였대요. 얘가 과소였다는 얘기는 200만 원만큼 실제가 더 많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실제 금액은 700이라는 걸 뭐 아주 단숨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예정 배부하는 금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그 배부율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나 실제로 소요된 어떤 그 기준을 곱하는 거죠. 다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만들고 과소니까 얘가 700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원가가 제일 쉽습니다. 사실. 9번 문제. 개별과 종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으세요. 뭐 이거 또 나왔네. 그치? 개별은 공정 아니고요. 종합은 작업별로 못해요. 보자마자 2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공정이 나오면 종합입니다. 그리고 개별이 나오면 당연히 개별 원가 계산인 거고요.